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건강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질환 가운데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상당히 견디기 괴로워서 삶의 질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들이 있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탈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머리카락 없는 서름 아마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네, 초기 탈모부터 심한 탈모까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이 탈모가 진행될수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별로 장단점 쭉 꿰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가발과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매일같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꼼꼼하게 관리해도 막을 수 없는 탈모. 탈모 정도가 심해지면 가발이냐 모발 이식이냐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방법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효과가 지속되느냐도 문제입니다. 가발과 비절개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탈모라는 건요,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탈모가 발생하면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조금 강한 인상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에서 더 많이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에서는 탈모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만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서 이렇게 좀 모습이 조금 더 어색해 보인다라는 것이 특히 여성에서 더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이유 같습니다. 네. 여성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야말로 말 못할 고민인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병원을 갑니다. 근데 병원 찾기 전에 미리 본인들이 치료 방법을 판단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탈모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탈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병원에 내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내원하시거나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의 생각대로 탈모에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통 초기 탈모일 때 바로 병원을 찾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뭐 민간요법도 써보고 맞아요. 예. 인터넷에 워낙 정보도 많으니까 예.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병원에 가는 것 같은데 탈모가 증상이 나타날 때 환자들이 흔히 해보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가장 쉽게는 본인의 머리를 가지고 탈모 부위를 가리는 2대8 형태의 그런 머리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속임수.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위에 뭐 문신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하고 조금 어떤 불편함이 없는 가발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예, 그렇게 탈모가 진행됐을 때 이제 내원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환자분에게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좀 더 환자가 본인이 좀 더 변화를 빨리 보고 싶거나 적극적으로 더 하고 싶다 할 때는 저희가 모발 이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탈모 약은 예. 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이제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바르는 약은 쉽게 이제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요. 네. 처방전 없이요. 반면에 이제 먹는 약은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처방전을 받아야지 약을 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바르는 약을 하고 어떨 때 먹는 약을 먹나요?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나눠서 처방하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탈모가 있으면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처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의 기전이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는 약보다는 이제 먹는 약이 조금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머리숱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가발을 써야 될지, 네. 요즘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데 모발 이식을 해야 될지 어떨까요? 뭐 예.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가발도 많은 분들이 탈모가 있을 때 하고 시행 이제 그 본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발도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어떤 그 본인의 그런 그 탈모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발을 쓰신 분들도 예전에는 이제 가발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저거 가발이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큼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가발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가볍고 그래서 가발 쓰신 분들이 쉽게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본인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 이제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가발 광고 보셨어요? 네. 정말 감쪽 같지 네, 않나요? 광고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근데 요즘 좀 시간이 날 때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동영상을 막 보고 있으면 네. 가끔 가발을 씌워주는 과정, 네. 뭐 전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티가 맞아요. 하나도 안 나요. 예, 제가 봐도 사실은 이제 저도 머리를 이식을 하는 그런 네. 치료를 하면서 아 이게 가발이 어떻게 착용되고 있구나 이제 또 가발 쓴 사람은 아 저 가발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정도로 가발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많이들 쓰시는데 예. 그래도 분명 불편한 점은 있겠죠. 이걸 마냥 계속 붙여놓거나 쓰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가발 쓰신 분들이 어느 정도 쓰시다가 이렇게 그 모발 이식을 하시러 오시거든요. 가발하면 이제 그 장점도 있어서 네. 머리를 예전에 젊었을 때만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가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불편한 점은 가발을 쓰시면 머리를 꽉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흔히 이제 뭐 밥을 먹거나 또는 이제 술을 마시거나 했을 때 상당히 그 이렇게 부착감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불편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도 굉장히 덥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색하고요. 더욱더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썼을 때와 벗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집에서는 이제 벗고 있는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너무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편해라 하시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좀 나이가 드셨을 때 가발을 쓰시면 젊었을 때는 이제 조금 저희 감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네. 한번 착 쓰면은 어울리게 되는데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리 써도 이렇게 그 가발이 삐뚤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여자분들이 이제 저희 그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이 눈썹을 그리면 젊어서 그릴 때는 아주 잘 그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 한쪽이 삐뚤어진 것 같고 다시 그리다 보면 이상한 눈썹이 되는 것처럼 가발도 나이가 드셨을 때 쓰셨을 때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가발에 의존하다가 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저 원장님 설명대로 예, 이제 모발 이식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발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옆에서 앞에서 보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게 되는데 가발의 한계점은 이쪽 옆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네. 이쪽 옆에 부분을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 옆에가 넓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역삼각형의 얼굴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색하게 돼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옆에 라인을 이렇게 머리를 심어서 그 만들게 부분을. 되면은 이쪽의 가발과 이 머리가 잘 어울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머리를 내렸을 때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렇게 제껴지거나 다른 모습으로 했을 때 이 라인이 좀 이렇게 이렇게 일자형으로 그럼 좀 어색한 가발 걸 볼 같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이쪽 안쪽에 머리를 심게 되면 네. 그 밑에 머리 부분 심어진 머리가 밑으로 나옴으로써 가발과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기 때문에 가발 쓰신 분이 머리를 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편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가발로 다 보완되지 않는 걸 예, 부분이라도 모발 이식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병행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가발을 쓰신 분들이 처음에 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프거나 어떤 불편한 수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제 흉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네. 가발은 그런 부분에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이런 가발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비절개 모발 이식은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그런 절개한 모발 이식에 비해서 네. 통증과 흉터가 적은 것이 장점이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전체를 하기보다는 또 부분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이 불편한 부분, 어색한 부분은 같이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쉬운 본인이 더 좋은 모습으로 다니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모발 이식 방법 중에 절개식 그리고 비절개식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가발을 쓰던 사람에게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 있다든가 한가요? 이제 절개와 비절개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수술할 때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 더 흉터에 예민하다라든지 통증에 예민하다라고 생각하면 비절개를 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절개를 권하게 되는데 절개에 비해서 비절개는 머리 뒤쪽을 바짝 밀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개하고 비절개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비절개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이제 비절개가 이제 시술된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술될 때는 이런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의사 자체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술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그 주변 그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져 가지고요. 네. 제가 시술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개나 비절개의 생존율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 환자분이 내가 조금 더 통증에 예민하다, 또 흉터에 예민하다 하면은 비절개로 하시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 뭐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탈모 관련해서 이제 가발과 뭐 모발 이식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현대인들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탈모 인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통계를 제가 언젠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이제 통계에 따르면
탈모 인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1,000만에 이른다. 이런 너무 많은 거 다섯 명 중에 아닌가요? 한 명입니다. 예, 발표가 슬픈데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모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성장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사춘기가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서면서 사춘기가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맞아요. 사춘기가 와서 오게 되는데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변형된 그 물질이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데 일찍 그런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러한 그 탈모 환자가 일찍 발생하고 또 환자 이렇게 그 국민의 이제 어떤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도 탈모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가발도 발달하고 있고요. 또 비절개 수술, 또 절개 수술까지 모발 이식 수술도 또 발전하고 있어서 네. 그나마 희망입니다. 아니 다행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냥 처음부터 탈모가 진행되지 않으면 참 좋잖아요. 예. 혹시 탈모를 예방하거나 혹은 뭐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탈모는 이제 유전적인 성향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적인 원인은 아직 알려진 것이 이제 없게 되는데 탈모가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진 경우는 식생활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생활에서 고기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조금 탈모를 이렇게 좀 늦게 좀 이렇게 좀 덜 진행을 하게끔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탈모가 어떤 그런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면 조기에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서 탈모를 지연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이제 주제인 그 가발과 또 비절개 수술 뭐 관련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 보통 가발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수술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절개에 의한 방식에서 비절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통증이라든지 흉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비절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가발 쓰신 분과 비절개 하신 분이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수술 후에도 가발과 같이 병행해서 썼을 때 서로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수술에 접근해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나이는 머리 숱에서 온다고 어르신 말씀 기억나요?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오늘 주제인 가발과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에 일과견이 있다는 김차동 씨는 칫솔은 언제 한 번씩 바꾸시나요? 저는 양치질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회사에도 있고 네. 뭐 집에도 있고 칫솔 한 두세 달 주기로 바꾸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올바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3개월을 기준으로 자신의 양치 습관에 따라서 칫솔모 상태를 살펴보고 조금 더 빨리 혹은 좀 더 늦게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네요. 어떤 분들은 뭐 칫솔이 다 벌어질 때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잇몸이 상한다 그래요. 당연히 플라그 제거 효과도 떨어지겠죠. 네, 주기적으로 칫솔을 소독하는 것도 위생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베이킹 소다를 녹인 따뜻한 물에요. 한 10분 정도 담가두면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질문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알아본 주제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도 좋고요. 또 다른 질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